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2월 4일 조정 후 상승할 종목 6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목을 보기 전에 오늘 미국 주식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나스닥 100의 차트입니다. QQQ ETF고 지금 위치 본다면 최근 저점을 다지는 구간 다시 한번 요 바닥권 라인 때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저항 구간 라인 때는 요 가격대 대략 637달러에 명확하게 저항이 되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죠. 힘이 응축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실적 발표일이기 때문에 구글이 지금은 뭐니 해도 미국 그리고 나스닥의 대장주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에 따라서 혹시나 요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를 이탈했을 때는 생각보다 증시에 큰 영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관련해서 악재의 뉴스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회복해 줄 수 있는 게 알파벳 구글의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촬영 시간은 11시 한 20분 정도 되는데 내일 새벽에 실적이 나올 텐데 그 흐름을 꼭 보시면서 지금 한국 시장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을 무시하고 오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랬지만 지금 워낙 지금 한국 주식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요런 혹시나 미국 주식이 크게 무너지는 구간에서는 한국 시장도 이제는 조금은 버티기 힘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봐야 될 것 같죠. 반대로 구글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는 말씀드렸던 이제는 삼각수렴의 고점 저항 라인대를 넘기면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구글 실적 꼭 좋게 나오길 기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구글 차트도 잠깐만 보여드린다면 정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다른 나스닥 종목들이 조정받는 거에 반해서는 계속해서 우상향의 정말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라인대에서 쭉 밀리는 게 아니라 퀀텀 점프하는 급등의 이런 실적이 나오기를 조금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대부분이 좋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 그리고 이후의 전망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크게 요동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상승으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다음 내일이죠. 한국장 또 다시 한번 신고가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이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한국 주식으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6개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오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특히나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였죠.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중국과의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런 소문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의 이런 발언으로 다시 한번 약간은 소외되고 있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주목받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종목들을 조금 가지고 왔고, 그 중에서 SK 이터닉스, 제가 최근에 설명드렸던 구간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요 채널 라인대를 따라서 움직이다가 한번 요 채널을 돌파하는, 이제는 요 채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반등했지만 강한 저항 라인대 22,500원대 요 구간대 맞고 최근에는 다시 한번 하락과 약간의 기간 조정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5개가 거의 모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명확한 상승을 보려면 추가 상승이 계속해서 신재생에서 나오면서 SK 이터닉스 22,500원대 저항 조정 다시 한번 재돌파, 요 시점에서 저는 굉장히 명확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분명 이런 바닥권 라인대에서 잡고 싶은 이런 마음도 분명 있겠지만 확실한 구간은 22,500원 돌파시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추세는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죠. 힘의 응축이 있고, 그리고 지금 섹터가 좋은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 돌파의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CS 윈드입니다. 이것도 풍력 관련 대장주죠.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약간의 하락 추세가 잡혀 있었고, 그리고
그래도 지금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선을 더 이상 따라서 빠지지 않고 저점을 살짝 높여주려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설명을 이런 구간들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가격과 기간 조정 그리고 지지 가격대 라인은 39,000원대에서 정말 명확하게 버티고 있다가 오늘 좋은 상승 흐름 그리고 역시 이평선 5개가 모여있는 구간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시도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요 박스권 라인 때 다음 거래일에도 추가로 돌파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S 윈드 정말 고점 대비 조정을 꽤나 많이 받은 요 위치에서 이제는 추세 돌림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는 정말 에너지 관련주를 많이 봐야 된다 이런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지금 에너지 관련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그리고 최근에는 ESS 관련주도 정말 뜨겁게 상승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변압기 관련 전력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오늘 또 보여줬고 한번 힘의 응축에서 지금 유리한 섹터 안에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리드 위즈입니다. 그리드 위즈도 이것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과거 정말 고점 라인대가 높았는데 조정을 많이 받았고 주가가 거의 바닥권 라인대에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봤을 때 꽤나 나쁘지 않은 최저점인 것에 비해서는 실적이 괜찮은 편이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요 추세를 바닥권에서 돌파하는 장대 요 양봉과 거래량이 터졌던 요 부분이 좋은 신호였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241선, 121선 저항되는 가격대 17,900원, 거의 18,000원 보면 되겠죠. 요 18,000원대를 정확하게 윗꼬리를 터치하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고 오늘 8.5% 좋은 상승 역시나 친환경 관련주들 굉장히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항되었던 121선 오늘 돌파하는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을 많이 실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다음 거래일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18,000원대 돌파되면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열린 부분에 대해서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거의 최저점 라인대에서 올라갔을 때 충분히 상방이 많이 열려있는 이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 시가총액은 1360억 굉장히 또 소형주기 때문에 또 많은 비중을 실기는 힘들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DLENC입니다. DLENC도 원자력 관련주이고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죠. 에너지 요 안에서 지금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DLENC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항 구간대는 대략 45,400원대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고 넘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 해서 살짝 종가상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요 바닥권 라인대에서 매물 소화를 끝내고 올라갈 수 있는 요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긍정적인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 흐름이 좋은데 아직까지 다른 원전주 관련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매물대 소화 이후에 열린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간 라인대를 추가 상승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요거 어제도 사실 말씀드리긴 했는데 추세는 많이 설명드리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채널 라인대를 돌파 이후 정확하게 저항 다시 한번 조정 반등 나올 때 요 가격대 23,000원대 돌파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리고 상승할 때 장대 양봉 거래량 수급 좋았죠. 그리고 조정 구간 라인대에서는 생각보다 더 큰 조정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23,000원대를 버텨내는 모습이고 장기 평선 라인대 241선, 121선, 61선 겹쳐져 있는 구간이 최근 강한 지지로서 버텨준 부분 오늘 또 장중에 아래 꼬리를 길게 달긴 했지만 결국에는 3% 상승 마무리해주면서 추가 상승의 흐름 저는 요때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수급까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 이후에 더 올라갈 가능성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25,000원 그리고 25,000원대까지 돌파해 줄 수 있는지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볼 수 있는 요 자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대한조선입니다. 대한조선 요것도 최근 흐름을 봤을 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가 명확하게 있었고 그 구간 라인대를 돌파했지만 수평 저항 구간 라인대 78,000원대를 넘지 못하고 저항,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의 구간으로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요 종목이 명확한 상승 흐름을 보일 때는 78,000원대를 돌파했을 때 요 78,000원이 굉장히 강한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최근에 계속 저항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하면서 78,000원대 넘겨준다면 열린 부분에 대한 상승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다른 조선 관련주 대비해서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퍼가 5.8, PBR은 4.87로 저평가에 있는 신규 상장주 탄력받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생각보다 큰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78,000원대를 언제 넘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당연히 조정이 올 수 있고 조정이 온다면 최근에 지지가 많이 형성되었던 가격대 65,000원대 이 가격대를 깨고 내려가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한번 78,000원대 돌파와 함께 열린 부분 신규 상장주의 요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종목 6개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보통 제가 상승 종목 말씀드리는데 실리콘투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리콘투 같은 경우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구간이 이런 구간들에서 많이 설명드렸죠. 크게 봤을 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대를 슬금슬금 돌파하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실적이 긍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중요 저항 구간대 44,000원대, 47,000원대 주요한 저항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때 상승 흐름이 코스닥의 상승과 함께 잘 맞물리면서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단기 급락의 모습, 장대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터지고 수급이 빠지는 굉장히 안 좋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구간들에서부터 많이 설명드려서 지금 제가 구독자님들 중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정말 저도 유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쭉쭉 올라가면서 코스닥의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실적이 좋은 종목들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요 방향성을 가지면서 보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요 부분이 있었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요 44,000원대를 말씀드렸던 구간이죠. 금방 올라갈 때 돌파됐던 중요한 저항 구간 라인대 이제는 조정이 받는 구간에서는 강한 지지로 형성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하락했을 때 분명 바닥권 라인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44,000원대 지지가 명확해야 되고 정말 추가로 많이 빠지더라도 40,000원대를 이탈했을 때는 생각보다 추세가 강하게 꺾이면서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장대 음봉과 거래량이 같이 동반됐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회복을 했으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반등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조금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네요. 바로 반등한다면 요 47,000원, 48,000원대가 강한 이제는 저항 라인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항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요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꽤 높은 가격대이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번 요 흐름을 지켜보시고 요 장대 음봉이 나왔던 거 요거는 악재성 뉴스 찾아봤을 때는 요렇게 지금 주요 고객사의 경쟁사 인수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실리콘트의 큰 고객사인 굿아이벌 글로벌이 미국의 물류 유통사 한성 USA를 인수했다는 거, 이제는 실리콘2를 사용하지 않겠다. 요런 내용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지면서 급락이 나온 부분이고, 그리고 시장의 피크아웃, 경쟁 심화, 비용 증가
요런 내용들도 추가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요 1번일 테고, 그리고 최근에 대주주에 대한 약간 매도세들이 있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실리콘투에 대한 불안감을 주면서 한 번에 어떻게 보면 많은 지금 물량을 가지고 있는 세력의 매도세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점 알아주시고, 꼭 보유하신 분들 피해가 크지 않게 빠르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 한번 또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상승 흐름 만들었던 것, 오늘 또 가장 유의미하게 제가 설명드렸던 게 재룡전기죠.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었고, 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때 횡보 구간 라인 때가 있었고, 그리고 저평가 지금 전력 관련주로서 제가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런 차트 흐름을 정말 많이 설명드리고 있죠. 과거에 최근에 그래도 드렸던 게 포스코 DX라든지 서현 이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비슷한 차트를 만들면서 급등했는데, 결국에 재룡전기도 좋은 섹터의 힘과 함께 좋은 차트와 함께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 명확하게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8%까지 급등해서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냈죠. 거래량도 이렇게 크게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유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이것도 제가 올해 초반에 설명을 드릴 때 전력 관련 대장주로서 LS 일렉트릭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가장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장주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적 부분도 당연히 따져봐야겠지만, 다른 전력 관련주들이 조정받을 때 거의 조정받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역사적 신고가 51만원대 좋은 실적으로 돌파 이후부터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려는, 다시 한번 과거와 같은 정말 많이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큰 상승의 흐름에 다시 한번 올라가 주려는 이런 흐름이 보이네요. 그리고 현대일렉트릭도 좋았습니다. 전력 관련주들 최근에 다 좋죠. 다시 한번 역사적 고점까지 급등해주는 모습. 그리고 일진전기도 오늘 역사적 고점 명확하게 돌파해냈네요. 7%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도 마찬가지 어제 신고가를 돌파했고, 오늘 추가 8% 상승, 주요 저항 구간 돌파 이후부터 추세가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좋았죠. 하나솔루션이 특히나 대표적인 기업이고, 제가 최근에 설명드렸던 것,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라인 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힘의 응축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에너지 관련주로서 좋은 방향성을 가져가면서 일론 머스크의 또 요런 또 호재의 또 발언이 있으면서 상한가를 그대로 만들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상한가에 이렇게 거래량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면서 힘의 응축이 많이 된 상태에서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대장주로서 하나솔루션 무조건 먼저 봐야겠죠.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정말 힘든 조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요 저항 구간 라인 때 4만원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열린 부분 신고가로 올라갈 수 있는 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만원 저항 굉장히 강하게 잡혀있죠.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요것도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줬고,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공포의 구간도 최근에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만들었지만 신재생에너지 대장주로서 다시 한번 상한가 만든 흐름. 그리고 유니테스트도 최근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때 살짝 돌파 이후에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상한가 그대로 만들어줬네요. 그리고 OCI 홀딩스도 최근 박스권을 그렸던 힘의 응축이 되는 구간 만들고 있었죠. 저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살짝 낮아지는 이 힘의 응축의 구간에서 명확하게 돌파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과거 태양광 관련주 대장주로서 OCI 홀딩스 보였었는데, 의미있게 과거보다 훨씬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요런 그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요 월봉으로 본다면 정말 과거에 대세일 때 고점이 높았었는데, 이제는 추세가 크게 돌아서 올라가는 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 저항 구간 때 13만 5천원대 요 구간 라인 때 저항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잡혀져 있었는데, 오늘 그 구간을 돌파했다는 게 굉장히 또
의미있게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OCI도 마찬가지 차트가 제가 설명드렸던 고점이 낮아지고 일정한 구간 돌파되는 시점, 앞서 봤던 재룡전기나 이런 차트들과 굉장히 저는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강한 저항 라인 때 64,000원대 돌파되는 시점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장대 양봉 거래량 그리고 박스권 강한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는 요 시점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 정말 많이 설명드리고 있죠. 상방에 역시나 열려있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73,000원대가 강한 저항 라인대였는데 오늘 또 명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흐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OCI 홀딩스, OCI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최근 반도체주로서 탄력적으로 올라갔었던 부분, 그리고 태양광도 같이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6.9% 같이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LS 에코에너지도 최근 저점을 다지고 상승 7%, 오늘 긍정적으로 상승해주는 흐름, 다시 한번 역사적 고점을 매물이 생각보다 저항이 강한 부분인데 돌파 시도가 나와줄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이 또 좋았습니다. 특히나 BHI가 최근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죠. 오늘 또 7%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와주는 모습. 우진도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고 오늘 6% 상승. 그리고 한전산업도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요런 중요 저항 구간 라인 때 13,000원 돌파 이후에 정말 무섭게 조정받았는데 최근에는 또 빠르게 회복해주면서 최근 원전 관련주에 대한 이런 탄력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이런 부분들 지금 터치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97,000원대 돌파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만들어줄 수 있는지 다음 거래일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한국전력도 역시나 대장주 중 하나고 최근 역사적 고점 돌파 이후에 조정을 받았지만 정확히 21선 지지받으면서 오늘 6% 반등해주는 흐름.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신고가 위치에서 거의 조정받지 않고 상승의 흐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마찬가지 급등 이후에 조정이 꽤나 무섭게 나왔었고 윗꼬리를 길게 다는 장대음보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있었지만 21선 지지 받아내면서 오늘은 14% 급등하면서 이 윗꼬리를 타고 올라가주는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네요. 그리고 종목 선택이 힘들다면 요런 코리아 원자력 요런 ETF 선택도 나쁘지 않다 많이 설명드리고 있죠. ETF도 거의 신고가까지 올라가주는 모습 오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얼세 이것도 급등 이후에 조정이 강했지만 오늘은 11% 강한 반등의 흐름. 신재생에너지 수소 관련주로서 힘을 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ESS 관련주도 또 신재생에너지와 이런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ESS 관련주도 2차 전지, 전고체 그리고 이런 로봇 관련주와도 굉장히 긴밀하게 엮이면서 전력 관련주라도 엮이면서 섹터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의미있게 역사적 고점 가격대 상한가 구간 만들면서 돌파한 시점에서 거의 밀리지 않고 정말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전고체 ESS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5일선 정말 한 번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급등했고 오늘은 12%까지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해 줬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좋았죠. 의미 있는 저항 35만원대 돌파 이후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오늘은 4% 상승. 그리고 한중 CNS도 지금 정확하게 저점 라인 때 지지 받아내면서 우상향의 방향성 만들고 있네요. 그리고 항상 세트로 말씀드렸던 게 서진 시스템인데 서진 시스템은 오늘 역사적 고점을 정말 빠르게 갱신한 상태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더라고요. ESS 이런 관련주들 오늘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것도 전고체 관련주죠.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상한가 신고가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ETF 전고체 배터리 ETF도 꽤나 괜찮은 선택이었겠죠. 계속해서 거의 소외받지 않고 강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IS도 이것도 전고체 관련주로서 바닥에 있다라는 설명 드렸는데 최근 또 가장 가파르게 상승해주는 흐름 만들어주고 있네요. 오늘 또 12% 급등,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정말 긴 가격과 기간 조정을 받았지만 상승은 정말 한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선익 시스템 요거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요런 구간에서 저평가 종목 설명드렸었는데 어느덧 파동이 쉽진 않았지만 신고가를 만들었고 오늘 상한가까지 만들어주는 흐름 나왔습니다.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 요거 퓨리오사 AI 같이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고, 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힘의 응축의 구간에서 상방을 향할 가능성, 요런 부분 설명드렸는데 중요 저항 구간 8,150원대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신고가로 올라가려는 좋은 흐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힘의 응축이 많이 있었던 만큼 요 상승의 흐름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JW 중해제약, 요런 제약바이오줄도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제약바이오 중해제약이 중요 저항 구간 23,000원대 돌파부터 지금 어느덧 37,000원대까지 올라와주는 모습. 그리고 케어젠 요거 정말 저항받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정받지 않고 신고가의 흐름 어디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 요런 구간 라인대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부분을 만들었고 기간 조정 거친 상태 55,000원 중요 저항 라인대 돌파 이후부터 정말 쭉쭉쭉 올라가주는 정말 강한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종목인데 정말 탄력적으로 올라가주고 있죠. 그리고 FN 가이드도 마찬가지 중요 저항 구간 9,200원 돌파 시점부터 정말 이것도 상승 흐름을 강하게 가져가는 이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에셋 벤처 투자도 우주 관련 또 대장주죠. 12,000원대 지지라인 때 정확하게 받아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의 흐름 만들어줬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